네, 안녕하세요. 드림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월요일이었고요. 장 마감 분석 한번 볼게요. 지수 먼저 볼까요? 코스피 0.01% 그냥 제자리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77이었나? 네, 0.77%로 마감을 했는데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코스피는 개인들이 많이 샀고요. 코스닥은 외인 기관 연기금이 샀어요. 물론 이제 이들이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왔는지 그런 중장기인지는 알기는 어렵지만 우선은 이제 2주 뒤면은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5월 3일부터 재개가 되는데 코스피 200 종목하고 코스닥 150 종목에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죠. 대부분이 아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수익을 잘 못 내면 공매도는 이제 내릴 것 같은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기업의 가치보다 높다고 생각됐을 때 공매도를 하는 건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 시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 방식입니다. 차라리 현금 보유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좋은 선택일 경우가 많죠. 아무튼 그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종목들도 결코 그 시총이 낮은 그런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스몰캡, 중소형주 위주로 좀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대형주, 우량주를 사는 거는 향후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동성을 생각해서 혹은 투자금이 회수되는, 그러니까 공매도가 싫어서 팔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생각을 해서 좀 상승 여력이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우선은 이제 상승 종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매우 강했습니다. 쇼티지라고 하죠. 그 물량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그 MCU라든지 PCB 기판 같은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올랐어요. 좀 PSK 홀딩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지주사죠. PSK가 이제 많이 올랐었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저도 작년에 매매를 했던 종목이긴 한데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 4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반면 홀딩스는 오른 게 별로 없었죠. 2배가 좀 넘는 정도, 지수 정도만 올랐는데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고, 그리고 MCU로 계속 언급이 됐던 기업입니다. 어버브 반도체가 굉장히 이제 MCU로 유명한 기업인데 조정을 좀 한참 받다가 오늘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어요. 그 이외에도 뭐 SFA 반도체도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뭐 심텍이나 DB 하이텍, 테스나,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나 뭐 PCB 기판, MCU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 MCU는 이제 특히 차량용 MCU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 그 CNT 관련된 종목 중에 대유 플러스가 오늘 또 상한가를 갔어요. 그 외에도 제가 뭐 그 엑사 ENC도 말씀을 드렸었고 바텍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바텍은 좀 밀렸죠. 어쨌든 제가 이거 언급하는 게 추천이 아니라 같이 공부하자는 거니까 뭐 바로 사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호석유 6% 올랐고요.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게 이제 대유 플러스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대유 이제 그룹사가 있어요. 대유 A텍이 오늘 12% 올랐고 대유 AP 4%, 근데 윗골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죠. 4% 정도 올랐고 상장된 지는 좀 됐구나. 그래서 우선은
이거랑 이제 대유까지 해서 총 4개 상장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대유 플러스가 지금 제일 강했는데, 과거의 사례 최근에도 있죠. 효성 그룹사가 이제 분할을 하면서 뭐 효성 TNC는 아직도 굉장히 좋죠. 효성 TNC 분위기 좋고, 뭐 효성 그룹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대유 플러스뿐 아니라 대유 에이텍이나 대유 AP 한번 적어볼까요? 탄소 나노 튜브 대유 플러스가 거의 대장 역할, 뭐 신호탄 역할을 했다. 관련주로 뭐 금호석유도 있고, 뭐 바텍도 있고, 상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대유 그룹사, 대유 AP, 대유 에이텍, 대유. 지금까지로는 대유 에이텍이 그나마 이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공부를 같이 하세요. 그래서 대유 AP도 저는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대유 AP가 이제 상승이 시작된 초입이 거의 7,000원 초반이라고 보면은 아직 오른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대유 AP나 에이텍 정도? 대유가 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정도를 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상보는 어땠나요? 2% 정도 하락을 했네요. 이건 빼. 탄소 나노튜브는 대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윤석열 관련된 종목 중에 인맥주는 많이 안 올라요. 이제는 물론 다시 유행이 돌 수도 있는 거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것들은 더 이상 수급이 없고, 그 대덕우랑 대덕은 이제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우선주가 최근에 분위기가 좋죠. 그리고 대덕전자 1우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대덕전자 본주도 꽤 올랐어요. 24%까지 올랐다가 12% 딱 절반 맞고 내려왔는데, 대덕전자가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볼까요? 많이 올랐죠. 8천억이구나. 잘못 알았네요. 대덕전자가 8천억인데 대덕전자 1호는 가볍습니다. 300억밖에 안 되죠. 배당을 주나요? 올해 3% 줬네요. 20년도에는 3%면 나쁘지 않죠. 3.4%니까 거의 삼성전자랑 비슷한 느낌. 삼성전자 우선주 그 정도 배당을 기대를 한다면, 물론 배당까지 들고 있을 생각은 아니지만 이번에 4% 정도 되네요. 아무튼 대덕전자 우가 가볍고 좋다. 오늘 상한가 같다. 그래서 대덕이랑 대덕전자가 좋았고요. 그리고 크라운에테홀딩스 계속 좋죠. 특히 이것도 우선주 상한가 같고요. 크라운제과 우선주도 상한가를 갖고, 본주 한번 볼까요? 12%, 크라운에테홀딩스 3%, 그리고 광림이 있어요. 이게 광림이 쌍방울이랑 같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 쌍방울은 못 올랐는데 광림은 올랐어요. 쌍방울은 그쵸, 상대적으로 오른 게 없죠. 광림이 좀 올랐고, 그 외에는 이제 정책주로 해서 이제 원전 관련된 거, 특히 오늘은 그 BHI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많이 올랐고, 에너토크는 뭐 계속 강하죠. 에너토크는 20% 마감을 했습니다. 이래서 대장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20% 마감을 했고요. 인맥주 중에서는 볼만한 게 있을까요? 뭐 대덕이랑 애니플러스가 좀 장중에 많이 올랐었는데 23%까지 빠졌고, 그래서 우리 조명은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인맥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조명은 아직 안 팔았거든요. 계속 영상 때 말씀드렸죠. 아직 매도 전. 근데 이 매수가가 낮으니까 저는 이거 상한가 가기 전날 샀거든요. 이날 4월 9일 금요일에 샀으니까 2,850원인가 2,800원 정도에 샀으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오르고 빠져버려도 저는 그냥 들먹고 팔면 그만인데, 여기서 따라 붙으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정세균 관련된 종목이 이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아무튼 인맥주는 대덕이랑 대덕전자, 크라운제가, 크라운혜태 관련된 것들이 좀 올랐고,
나머지는 그냥 뭐 쏘쏘했다. 원래 강했던 애들은 좀 빠졌다. 뭐 서현이나 덕성 뭐 이런 애들 빠졌고요. 그리고 이재명 관련된 종목도 오늘 세 가지밖에 안 올랐어요. 현우산업이 좀 올랐고요. 이거는 못 살 것 같고, CS가 좀 올랐는데, CS랑 KD랑 같이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말씀드렸는데, KD는 그냥 밀려버렸고요. CS가 올랐습니다. 근데 KD가 밀렸다고 하더라도 벌써 뭐 1200원 정도에서 시작했다고 하면은 2000원 정도니까 많이 오른 거죠, 사실 이것도. 그리고 이스타코까지는 올랐습니다. 이스타코가 꽉 찬 양봉으로 올랐는데, 이스타코는 이재명 테마주이면서도 플러스로 정책주죠. 부동산 관련된. 그래서 좀 올랐고, 나머지는 그냥 뭐 조정 받았다. 근데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그 지지율 이제 조사를 해보면 윤석열이 훨씬 높게 나오긴 하는데, 오늘 코이즈는 좀 올랐네요. 저는 그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야당에서는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죽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제 비비안도 좀 좋게 보고 있고, 이재명 인맥주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밀리면서 관련주들 조정 내지는 하락 중이다. 하지만 여당에서 이만한 인물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이낙연 분은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죠. 없어서 추가 상승은 염두해야 된다. 오히려 매수 기회일 수도 있다. 가능하면 인맥 플러스 정책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제 의견인데, 일단 인맥주 중에서는 제가 소프트 캠프를 계속 방송 유튜브에서는 언급을 안 드렸지만 그 내용에는 좀 적어놨어요. 계속 소프트 캠프를 좀 적어놨는데, 이게 지금 몇 프로 수익 중이더라? 제가 3,300원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18% 정도 수익 중인데, 이거 많이 올랐었어요. 한 40% 이상 수익 중이었는데 안 팔았거든요. 왜냐면 이재명 테마주가 이대로 끝날 것 같진 않아서 3,300원 했으니까 50% 정도 수익권이었네요. 근데 지금은 18%로 내려왔는데 저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갈 수도 있어요. 신규 접근은 모르겠어요. 저는 18% 수익권이니까 그냥 아니다 싶으면 팔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등하는 걸 쫓으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이런 이유인 거고, 또 고려제약도 제가 계속 보고 있긴 한데, 고려제약은 이제 폭발적인 뭐 시세 분출이나 뭐 거래량을 동반하지는 못했지만 보고는 있습니다. 샀다 팔긴 했는데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저점이 오르는 중. 관심 종목으로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3.8% 올랐고, 또 하나는 DR텍. 이것도 갈 법도 한데 시그널이 없어요. 아직은.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정책주로 코맥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공통된 거 있죠. 청년 실업 내지는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은 뭐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공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제가 상한가 가서 되게 좋아했잖아요. 금요일날 안 팔았다고. 오늘 장중에는 좀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양봉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대교 말씀드려야 된다. 저출산에서는 아가방 컴퍼니 다시 양봉 전환했고, 대교 우비 오늘 좋았죠.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장중에 26%까지 상승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막판에 좀 밀리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최근에 우선주가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최근 우선주 움직임 좋고, 저출산이면서도 교육 관련된, 청년 실업에서 그 교육 관련된 종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은 일자리 관련된 종목 위즈코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얘는 이제 교육주 전반.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출산 먼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대교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저희 같이 하시는 분들 대교 보유 중이고 당연히 수익권인데요. 대교 우비도 좋고, 제로투 세븐 한번 볼까요? 3.7% 음봉 나왔네요. 아가만 컴퍼니가 대장일 것 같고요. 제로투 세븐이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메일홀딩스도 말씀을 드렸었죠. 남양유업 2개월 영업정지 처분 받기도 했고, 메일홀딩스 오늘 좀 괜찮았어요. 오늘 장 초반에 시초가부터 바로 쌓아 올렸는데 유지는 못했지만 괜찮아 보입니다. 전 매일 유업보다 홀딩스가 난 것 같아요. 저출산 플러스 남양유업 반대수혜로 보고 있는 매일 홀딩스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예림당도 언급을 드렸었고 모나리자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모나리자는 장 후반에 오히려 살짝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모나리자, 예림당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사진 않았어요. 또 모르죠. 슈팅 나올지. 아직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청년 실업 관련된 교육주 전반 여기 대교도 포함되고, 대장주는 뭐 메가스터디랑 아이비 김영이 대장이죠. 오늘은 이제 보합권인데 아이비 김영, 뭐 메가 MD, 메가 스터디, YBM넷, 아이스크림넷. YBM넷 좀 약한 것 같아.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이스크림넷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죠. 아무튼 이런 느낌. 청년 실업은 교육주 전반 플러스 일자리 관련주. 일자리는 위즈코프, 에스코넥, 또 윌비스, 상상인, 사람인 HR 볼까요 한번? 사람인 HR 모르는 거 없죠? 위즈코프는 뭐 윤석열 테마 플러스 돼가지고 날아다니고 있고, 에스코넥은 아직 조정, 윌비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윌비스는 정세균 테마주이기도 하면서 일자리 관련주이기도 하죠. 정세균 테마주 많이 밀릴 때 윌비스는 버텨줬습니다. 물론 들어올라서 버틴 것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홍준표 관련된 종목 중에서 세우글로벌 거래 정지되면서 경남스틸이 떠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이 3일이라는 종목이 또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홍준표 3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만원 윤석열 인맥주 중에서 우리 조명이 있고, 정리가 잘 안되죠. 정책주 중에서 원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에너토크랑 BHI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창스틸하고 금화 PSC가 나왔어요. 짠! 오늘 좀 밀리긴 했죠? 별로 오른 거 없죠? 시총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18,000원 코로나 저점에서 지수 2배 오르면서 33,000원 된 거면 오른 게 아닙니다. 그죠? 우량주예요. 저평가 우량주였어. 금화 PSC가 시총이 2,000억인데요. 작년 영업이익이 270억이고 ROE가 10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는 275억 예상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몰라요. 이제 4월이잖아요. 아직 이제 2분기 막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이건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좋은 게 뭐냐면 이제 플랜트 산업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엮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원전 플러스
윤석열이 되는 거예요. 금화 PSC가. 그리고 대창 스틸. 자꾸 이게 왜 열리는 거야? 대창 스틸 한번 봐야 되겠죠? 시총 670억에 영업이익 마이너스지만 뭐 감사 시즌 지나갔고 재무 부채 뭐 적당한 정도 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창 스틸하고 금화 PSC는 좋아 보입니다. 그 인맥주는 우리 좀 이렇게 되고 우선주들이 오늘 많이 날라갔죠. 뭐 대한제당 오늘 원래 좀 많이 강했었는데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겠어요. 3배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오르고 있고 뭐 성신양회우 시멘트 관련된 종목 우선주죠. 유유제약은 뭐 진화키트 때문에 계속 날아다니고 있고 대교우비 오늘 좋았고 신풍제약우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흥국화재우도 괜찮았어요. 흥국화재 EUB 얘는 아직 안 올랐죠? 단일가네요. 이런 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코리아 서킷 그 반도체 PCB 기판 쪽 그 수급 받으면서 코리아 서킷 우죠. 많이 올랐어요. 이때도 엄청 올랐네. 이때도 우선주 유용할 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우선주는 좋았고 또 오늘 확인해야 될 게 모더나 관련된 종목이었죠. AB 프로바이오 과거에 뭐 말도 안 되는 800원짜리가 3,000원 넘었던 거 그리고 이거 되게 차트를 마치 아주 단순하게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 급등하고 계단식 우하향 제자리 찾고 그러니까 출발 전에 800원짜리가 다시 800원이 됐는데 여기서 지지하다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엔투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모더나 관련된 종목 산이 좀 낮을 뿐이지 많이 올랐어요. 2번 오르고 3번 오르고 오늘 또 반등이 나왔고 소마젠 상승 나왔죠. 그리고 서린바이오 파미셀 뭐 이런 것들 파미셀로 10% 이상 상승 서린바이오 그래서 이제 모더나가 아주 강했다. 모더나 백신 강했는데 모더나는 살 생각이 없고요. 화이자를 보고 싶어요. 화이자 백신 관련된 종목도 작년에 한창 모더나냐 화이자냐 뭐 말이 많았는데 그때 대장이 KPX 생명과학이었잖아요. 제일약품도 있고 뭐 많이 있었지만 KPX가 상승률이 제일 높았어요. KPX 생명과학 그리고 우리바이오 있었고 제일약품 대한과학을 또 높이 쳐줘야 돼요. 대한과학 보자고요. 대한과학 마치 모더나를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런 느낌 인상을 많이 강하게 주고 있고 바닥 대비해서 뭐 12,000원이니까 20% 정도 올랐나요?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모더나는 많이 올랐으니까 화이자를 볼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는 이제 국내 치료제 신풍제약 오늘 좀 괜찮았거든요. 코로나 치료제는 볼 게 너무 많죠. 신풍제약하고 제넥신 과거에 많이 올랐던 것들 다 엄청나게 올랐던 것들이죠. 제넥신 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 막판에 그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 좀 상승이 나왔어요. 유니온 6% 꽉 찼고요. 동국 RNS 4% 정도 올랐고 유니온 머티리얼이 2% 이렇게 올랐는데 히토류가 왜냐면 이제 계속 언급은 뉴스나 이런 데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중국 저기 하는 거 반도체로 고립시키는 거 배터리랑 뭐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 히토류를 반격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동국 RNS는 살 수가 없죠. 노바텍을 봐야 되나? 이것도 살 수가 없어. 자 이렇게 개별 종목 몇 개 있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개별 종목 그냥 넘어가고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또 미국에서 또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불러가지고 뭐 같이 우리 인텔이랑 뭐 해서 한번 여러 가지 회사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채널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강조하면서 올해 내년까지 지속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 확실한 종목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미 오를 대로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내년까지는 계속 좋아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 같고 항상 우리 예상보다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중장기로는 반도체를 보면 그냥 될 것 같고요. 백신 관련된 종목 저기 뭐야 정치 테마주는 인맥주만 보지 말고 플러스 정책주를 같이 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지울게. 쓸데없는 거 지우고 탄소 나노튜브는 뭐 이미 오른 거 지우고요. 대유 AP, 대유 A텍 이렇게 보고 윤석열 인맥주 우리조명 정책주는 대창스틸 금화 PSC 보자. 이재명은 저는 소프트캠프 나머지 그냥 지울게요. 아직 모르니까. 뭐 고려제약이나 디알텍 같은 경우는 일단 빼고 그리고 홍준표는 3일 그 저출산은 아가방 컴퍼니 보유자 영역이니까 사실 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하면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좀 뭐 지울게요. 제로투세븐 치워. 대규우, 모나리자, 메일홀딩스 이 정도? 또 후발주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실업은 교육주 전반 일자리 이거 지우고 저는 일자리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위즈코프는 지울게요. 많이 올랐고 에스코넥, 윌비스, 사람인 HR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화이자 전체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 K코로나 치료제 괜찮을 것 같고요. 우선주 널뛰기 중이고 히토류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국아르네스랑 노바텍은 제외하고요. 살 거 많죠. 너무 많아요. 대유그룹주, 인맥주, 정책주. 인맥주도 뺄게요. 우리 조면 그냥 많이 빼. 이렇게 더 있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져. 스포트캠프 비비안 이 정도? 당분간은 이렇게 계속 가겠죠. 그리고 그 외에 또 새로운 테마가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계속 체크를 해주면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하루 만에 시세를 분출하고 끝내는 게 아니죠.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해주면 분명히 먹을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장을 좀 정리를 하고요. 네.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죠.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내일 장 마감 분석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